자,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의 일방은 누가 차지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저도 아직 안 떠가지고. 저도 아직 안 떠가지고. 네. 지난 한 주 잘 보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저는,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을 갔다 와서 태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네, 태산. 음, 살아서 한 번쯤은 꼭 올라야 된다는 태산인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등정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막 눈이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추웠어요. 어, 사실 뭐 태산은 뭐 관광 때문에 그 지인들하고 간 부분이 있었고 업무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어, 거래처, 네, 산동성 관련한 이제 초상국 쪽하고 업무 제휴를 하기 위해서 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몸이 좀 피곤한 상태예요. 한 3박 4일 다녀왔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다이나믹한 것 같아. 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진짜 한 주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이나믹한 코리아. 네. 슬, 네, 슬슬 시작하자고요. 네. 뭐 이렇게 성질들이 급하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봄인데요.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 한 번만 댓글로 올려주세요. 잘 들어갈 것으로 믿고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본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좋아요에 대해서 많이 인색해지셨더라고. 별로 안 좋은가?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재미수다입니다. 네. 재미수다를 해야 되는데 약간 오타가 있군요. 재미수다가 사실은 오늘이 41번째가 아니라 11번째입니다. 네. 오타를 수정하고 바로 본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름해진 느낌. 네. 보이차 다이어트가 효과를 열렬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방금 속보로 유재수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그 초유의 속보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 이게 시도했다는 것 같은데. 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 가능한 차원인지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동부지원이 아무래도 옥새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후반부에 순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제 한동훈이 했다고 보기에는 이게 이제 동부지원을 활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동부지원에서 이 사건을 그 중앙지검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손절매를 하기 위한 또 지금 청와대 관련한 그 검찰 수사관 자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양동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천천히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황교안의 그 황천노숙이 8일로서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6일 반나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기어이 자기가 8일이죠. 네. 이 8일 만에 이제 병원으로 실려감으로 인해서 모양 좋은 마무리를 했죠. 네. 저는 이미 이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단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00% 조작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가 나왔냐면, 어, 그 당직자들이 교대로 근무 섰다 그랬잖아요. 이 교대로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황교안 옆에서 조를 짜서 그 교대를 섰는데 이 당직자들 근무표가 28일까지만 작성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직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28일 되면 황교안은 천막이 없다는 거라. 이 정도 되면 야 이건 뭐 거의 뭐 대놓고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이건 1천만 다이어터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거죠. 황교안의 이 단식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8일자에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황교안의 이게 마지막 공식 이 단식 촬영 모습인데요. 이 솜니불이 굉장히 비싼 거래요. 스포츠 등산용 이불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열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뭐 특수한 구성으로 돼 있다나 그래서 엄청 따뜻한 이불이래. 거기에 마스크에다가 지금 군밤장수 모자까지 썼죠. 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단식 때문에 기절한 게 아니라 더워서 기절한 거예요. 더워서. 네. 몸의 체온이 너무 올라갔고 더워서 기절한 거지. 이게 노천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정도의 호사가 아니거든요.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이 이 전기장판을 깔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좀 듭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죠? 맨발로 서 있는 사람. 네. 저 추운 도로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당직자가 있다고 하는 거. 저기가 지금 절절 끓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황교안이요. 바로 퇴원을 했고요. 바로 당무에 복귀를 했죠.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이 당무 복귀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대부분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단식하더니 살쪘다. 일주일을 굶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갸름하지도 않고 저럴 수가 있느냐. 원래 대한민국에 한 일주일 정도 굶어본 분이 저는 1000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1000만 다이어터들이 일주일 굶었다고 기절하진 않잖아요. 네. 저도 보름이 넘게 17일을 굶어봤는데 물만 마시고도 차만 마시고도 쌩쌩했거든요. 이거는 간헐적 단식이지 절대 이 사람이 무슨 목숨을 건 투쟁 뭐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야. 네.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텀블러에다가. 네. 원래 단식이나 이런 극단적인 신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기절을 하게 되면요. 사람 몸이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웅크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보호 본능, 신체 보호 본능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혀가 꼬이죠. 혀가 안으로 말려서 기도가 이제 마비가 된다든지 숨을 못 쉬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게 병원에 옮기는 거거든요. 입은 너무 꼿꼿하게, 네, 너무 꼿꼿하게 타시더라고요. 제일 놀라운 건 구급차를 탈 때 수염이 없었어요. 깔끔하게 면도까지 하고 사진을 찍히시더구만. 네. 어떻게 봐도 이 단식은 정상적으로 봐줄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할 단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이 단식의 의도가 너무 빤한 거죠. 네. 어떤 정치상의 난맥상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당 지지율을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는 어떤 당 대표로서의 마지막 헌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짧게 끝났다는 거지. 네. 그리고 나경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단식을 최소한 12월 국회 마감일인 12월 10일까지는 좀 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정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게 바로 전날 이거 기상대하고도 합의를 본 거야. 미리 정보를 뺀 거지. 28일 날 단식을 종료를 시키는 이 놀라운 예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여성 의원 두 분이 그 단식을 이어서 해나갔죠. 네. 단식을 릴레이로 하는 꼴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이 단식, 구국을 위한 단식 9일째라고 써놓고 단식을 다 들켰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이다. 내가 황교안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단식이 9일차다. 야 이런 말도. 그럼 둘이 했으니까 하루에 이틀씩 치지. 9일 다음에 11일차 하고 13일차 하고. 네.
그런 릴레이 단식을 시도했습니다만 아무런 국민적 감흥을 이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5일 만에 또 단식을 끝냈어요. 근데 거기서 쓰러져 누워 있는 그 여성 의원의 그것도 희한해. 5일 그 의원은 5일 굶었는데 완전 빈사 상태야.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얼굴을 더듬으면서 정말 간절한 사진을 찍었는데 네, 정말 어마어마한 단식 쇼가 아니었냐 싶어요. 나경원은 어떻게든 순국을 시켜버리려고 장례위원회까지 차렸었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될 기회를 놓치셨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정미경, 신보라 씨는 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단식을 했는지 앞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뭐 보수 열사 또는 보수의 엘사가 탄생하려고 하는 기대는 사라졌고요. 5일 단식하면요, 의사들도 권하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걸 갖고 무슨 999의 결단 이런 걸로 써먹지 맙시다. 이런 의미 없는 단식도 이정현, 김성태, 이번 황교안까지 가면 갈수록 치졸하고 기만적인 그런 단식들로 이걸 정쟁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말이죠. 이 황교안이 단식 이후에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이 간헐적 단식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대로 정말 바지로서 끝나야 되나?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자한당의 어떤 헤게모니를 지려면 뭐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얻는 게 있었던 단식인 거지. 그래서 단식이 일어나자마자 과감하게 중진 의원들 다 날려. 당직자들 다 그만둬. 앞으로 초선들 데리고 내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게요. 물론 의식도 중요하죠. 신세대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당직자 대부분을 초선으로 운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기존의 자한당을 유지해오던 뿌리들을 자기 선에서 과감하게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관성이 없이 공천에서 미친 칼을 휘두를 테니까 니들은 나를 건들지 마. 대신 연구 없고 아직 경력 없고 기득권 없는 초선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 나한테 충성하면 너희들은 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2월 11일 임기를 만료로 해서 원내대표 연임을 노렸던 나경원을 이미 연임 그 준비와 함께 연설문까지 작성을 끝냈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잘라버린 거죠. 나는 큰일 난 거야. 단순하게 지금 뭐 선진화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아들 문제, 딸 입학 문제, 재단 비리 문제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잘리게 되면 이제 안 나간다고 거짓말 치기도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황교안 대표 그 순국시키기 위한 준비를 짜면서 나경원이 굉장히 많은 그 짓거리들을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측에 찾아가가지고 총선 전까지 북미회담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이제 일단은 귀국 보고에서 던졌죠. 근데 이미 그 얘기 나올 때 저는 알았어요. 또 저거 거짓말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체류 기간이 만 24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인영 그 원내대표도 갔고 3당 대표 다 갔잖아요. 근데 자기만 혼자 비건을 만나고 온 것 같이. 그러니까 그 한반도 대사야. 지금은 국무부 그 부장관입니다. 비건이. 이 비건을 만나가지고 마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이 언론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당직자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아요. 이번에 가서 나경원이 이제 국회의원, 상원의원들한테 몇 사람한테 미팅 역삭을 넣었다가 퇴짜를 맞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미국 안에서 만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직자나 정치인을 만난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만나볼 기회나 시간이 없었다고. 근데 마치 자기가 미국에게 북미회담을 연기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되면서 역풍을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짓말을 친 거지. 이제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비건을 만났다고는 얘기 안 했다. 비건하고 그런 얘기 한 거 아니다. 지난번에 볼튼 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 꾸준하게 그게 내 정치적인 입장이다. 라고 말을 살며시 바꿨다는 거지. 근데 이건 언론에 안 나요. 즉 이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루 만에 돌아와서 단식 현장 와 있다 보니 또 단식 대표가 단식하고 있고 뭔가 자기가 다음번에 연임하려고 하니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과욕에 차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거든. 근데 그 거짓말 자체가 엄청 역풍을 맞으니까 안 했다고는 못하고 했다고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나경원의 북미회담 연기에 대한 진실인 겁니다. 더 이제 그렇죠. YTN이 써준 소설이죠. 네. 요즘 언론이 지들 멋대로 소설을 써가. 왜냐면 워낙 정치인들이나 검찰들이 이 필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소설이 너무 막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이걸 대신해서 써주는 케이스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뒤책임을 안 져요. 이런 뉴스들이 날 때. 뭐 이런 뻔뻔한 무개념 발언을 하는 사이에 정은이 미사일 쐈죠. 나경원은 요거를 자기 발언 때문에 북한이 자극받아서 그랬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원래 언론의 프레임도 그런 쪽으로 짜졌을 건데 대놓고 미국이 먼저 선언했죠.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미국에 보낸 메시지다. 트럼프한테 압박성 신호를 보내는 거다. 그냥 북한의 추수감사절 선물이다. 메시지다. 이러고 미국 언론이 먼저 사안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말빨 같은 거는 지금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아예 안 맥히는 거예요. 이제 갈참으로 보고 있는 거지. 쟤는 구속시켜야 될 입시 비리 사범이야라고 밖에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가치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앞서 기사가 없어졌어요? 네. 이 새끼들 뭔 프레임인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검색어 1위고요. 속보로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이란 헤드라인을 걸고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인데 저는 오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다충수 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다충수거든요. 근데 검찰은 또 항상 뛰어넘으니까요, 저희 예상은. 네, 뭐 좀 더 속보는 기다려 보고요. 아무튼 그런 나베가 지금 이제 10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은 겁니까?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선거법하고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꼼수를 써보려고 하다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다가 민식이법을 말하자면 그와 연계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거래 딜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진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다뤘고 여러분들도 들으면 분노될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치는데 아무튼 이런 짓거리들 자체가 원내대표를 연임하고 싶은 열망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선거법 저지도 부분이지만 다음번 공천 때 이 동작을 지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보장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놓고 험지가라 그럴걸? 대놓고 힘든데 나가갖고 너 가서 살아와라고 던질 지금 황교안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교안은 과감하게 나베를 울면서가 아니라 웃으면서 소차 나베 해버린 거죠. 네. 깨끗하게 당한 겁니다. 이렇게 당할 줄 모르는 거죠. 뭐 박근혜가 구치소로 돌아갔다 뭐 이런 부분은 큰 뉴스도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만큼 뭐랄까요 지금 황교안의 위세는 힘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꼭 지켜줘야 했을 박근혜도 못 지켰기 때문에 친박 내에서도 힘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친이계 김무성을 비롯한 친이계하고도 뭔가 교류라든지 회합에 대한 정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의 지금과 같은 일종의 경쟁자 쳐내기,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권 휘어잡기 시도는
사실상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5일 이후에 진짜 당무를 봐야 될 주요 인선들을 삼선 이내 내지는 초선 의원들을 위주로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한당을 버리고 오히려 태극기당이나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당내가 완전히 분할돼 버린 또는 분열돼서 지금에 있는 자한당의 어떤 대여 투쟁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는 거죠. 검찰보다 정치권이 먼저 구조 조정을 맡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